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여의도에 가면 네. 증권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증권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에 가면 그 소하고 황소하고 네. 예, 곰하고 이렇게 싸우는 동상이 하나 서 있거든요. 왜 싸워요?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1층 딱 네. 들어서면 있습니다. 아, 딱 저 사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조각가 최의순의 1996년도 작품인데요. 네. 그 한국 거래소는 어쨌든 주식이 거래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황소와 곰이 싸우는 이 동상이 서 있는 이유는 주로 이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황소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주식이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불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때를 황소로 표현을 하고요. 황소가 이렇게 공격할 때 위로 딱 찍으니까 뿔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어. 아래에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장 이렇게 네.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이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곰이 싸울 때는 또 이러잖아요. 손을 들고 네. 이제 아래로 찍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반관계에 있는 이 소와 곰이 서로 싸우고 있는 저 모습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1층에서 볼 수 있는데요. 뭐 어쨌든 뭐 사람들은 곰이 이기길 바랄까요? 황소가 이기길 바랄까요? 아유, 당연 황소가 이기길 바라겠죠. 네. 지금 우리 PD님께서 친절하게 황소 파이팅이라고 써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작가님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오늘은 황소가 좀 이기지 않았나, 작가님의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침에 네. 여기 출근해가지고 네. 예, 작가님을 살펴요, 제가. 예, 주식을 표정을? 좀 네. 주식의 여왕이기 때문에 예, 좀 살펴요. 눈빛을 살펴요. 근데 좀 기분이 좋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상 주식이 좀 많이 오른 날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작가님은 꼭 집에 가셔서 한우를 드시길 바라겠고요. 네, 뭐 기분이 안 좋으실 때는 젤리곰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식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주식에 대한 투자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런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식이 무엇이고 이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을 사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숫자와 그래프를 사는 게 아니라 기업하는 경영자에게 내가 투자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죠. 그럼 투자자는 주식을 사면서 그 낸 자금 자체가 기업의 경영에 쓰이게 되겠죠. 투자자는 산 만큼의 주식량만큼 기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식 그리고 내 기업이 되는 거죠. 기업은 주식을 소유한 증표로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기업을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이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게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기업을 소유하는 거니까 책임감도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주식 잘 못하거든요. 하고는 싶은데 잘 못하는데 오늘 그래요? 한번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좀 신중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내가 이거를 아이스크림 사 먹듯이 네. 사고 우리 근처에 있는 마켓에서 물건을 왔다 갔다 하듯이 한다는 장보는 이 거죠.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는 돈이 들어간 만큼 기업의 경영 실적과 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비용 상승, 예를 들어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또 여름이 됐는데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너무 많아져. 그러면 이 기업이 잘 될 거보다는 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했거나 향후 더 많은 이윤을 낼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식을 팔려는 투자자보다 아무래도 살려는 투자자가 훨씬 더 많겠죠. 결국 그래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매출이 줄거나 이윤이 감소했거나 매출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손실을 기록했다면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팔려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하락될 수가 있겠죠.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주식도 재미있게 투자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기업이 주식이 앞으로는 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돈 잘 버는 주식도 중요하고 앞으로 향후 산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느냐도 중요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얼만큼 또 신뢰받느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산업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제가 속한 사업? 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전기차를 타고 네. 횡성에 얼마 전에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는데 아침 강의라서 밤에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네. 전기차인데 저희 집에서 강의장까지 숙소까지 118km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차의 66%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220km 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이렇게 열심히 차를 타고 갔는데 네. 이 영동 고속도로가 고가 도로고 오르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다 보니까 원주에서부터 차가 좀 힘들어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차가 아무리 제로가 돼도 네. 20km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아, 때문에 네. 충분히 횡성휴게소 정도 가서 충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횡성휴게소를 7km 아껴놓고 제가 차가 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섭게 서더라고요. 혹시 전기차 서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냥 띠리리링 이렇게 씁니다. 네. 약간 그래가지고 로그아웃 컴퓨터 로그아웃 되듯이 어. 차가 서버리더라고요. 다 꺼져요? 불도 정말, 꺼지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비상 깜빡이 외에는 다 꺼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창문으로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하면서 화물차 네. 이렇게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15분 정도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전기차의 시대가 반드시 올 텐데 전지의 시대가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때서부터 2차 전지를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를 막 들여다보니까 이게 앞으로의 유망 산업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본인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산업을 통해서 이렇게 좁혀가면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 가까운 예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코로나19 네. 이제 2020년 2월 달에 막 시작이 되면서부터 어떤 관심이 가장 많았냐면 제약회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약회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200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장된 주식 200개 주식 중에서 그 주식 중에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주식 자체가 45% 정도 상승했으니까 전체 평균이 10%라면 이게 45%면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겠죠. 네. 이렇게 산업을 보고서도 투자를 하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그때는 상승했다가 네. 지금은 또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금리도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금리가 이제 아무래도 높거나 낮은 거에 의해서 시장에 돈이 풀리냐 아니면 좀 이렇게 죄냐 뭐 이런 걸로 해서 주식이 또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네. 금리가 낮으면 아무래도 금리가 낮다 보니까 예적금 우리가 그냥 흔한 얘기로 예적금 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투자가 조금 되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우리도 그런데 이 전체 시중에 풀린 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처를 막 찾아서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식 자산에 돈이 몰리게 돼 있고 그래서 주식이 상승기로에 가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 금리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돈들이 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제 주식시장을 흘러나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금리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리가 그럼 높아지면 주가가 맥을 못 추나요? 그렇죠. 금리가 높아지면 맥을 못 추는 현상이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단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인상을 했고요. 추가로 인상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도 하고 있고 네. 또 미국도 내년에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를 잘 그렇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숨결을 느끼면서. 숨결을 느끼면서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알면 제가 네. 뭐 이 방송하고 있겠습니까? 그거 하고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금리가 이제 상승기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을 좀 어떻게 갚는 방향으로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은 이제 악재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보유를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잠깐 팁으로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현금 보유. 네. 산업이나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주가라고는 하는데 우량주, 뭐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을 보면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가총액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요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결혼정보회사에서의 황인성 아나운서의 위상 뭐 이런 거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VIP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최상위에 있는 네. 사람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 느낌은 어떠세요? 네, 연락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그렇게 가치가 높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황인성 아나운서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네. 여러 가지 보겠지만 연봉도 보겠지만 건강 상태도 보고 네. 그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막 미치도록 화가 났을 때 어떤 대응을 하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중요하죠. 집안도 볼 겁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 시가총액으로 언급을 하는데 네. 주식의 수와 주가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높다 하면 그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현재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딜까요? 아마 알파벳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알파벳? 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우리 직업 방송에서는 이제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사과, 네. 그다음에 MS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네. 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그냥 그림에서 보듯이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이 상위권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1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높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장기 투자로 괜찮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죠. 예. 제가 주린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우량주에 잘 모르니까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정답일까요? 예, 무조건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거는 네. 저는 비추합니다. 예, 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들어가서 가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산업이 변하거든요. 네. 우리 지금 한국 시리즈 시즌인데 네. 우리 야구단 보면 지금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구단주가 대부분 다 건설이나 이런 네. 철강, 중공업이었다면 지금은 IT 기업과 유통회사들이 그렇죠. 지금 포진돼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그 산업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1990년대 중반에는 제조업 중심의 상징인 GE, 그다음에 정유기업인 로열 더치셀, 그다음에 탄산음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코카콜라 등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 은행들 이런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어때요? 이런 기업들 시가총액이 완전히 지금 IT 기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산업도 우리가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산업은 어떤 게 중심을 이룰 것인가. 제가 아까 2차 전지도 말씀드렸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황인성 아나운서의 15년 후에 황인성 아나운서가 오늘의 황인성 아나운서에게 너 이것만은 꼭 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있느냐. 그 정도 공부를 하고서 그때 나가 지금의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느냐를 먼저 판단해 보고서 들어가는 게 진짜 장기 투자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 투자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어때요? 장기 투자. 저요? 저한테 15년 투자하세요. 후에 어떨 것 같아요? 저한테 투자하세요. 15년 후에 제가 주식시장이 된다면 글쎄요. 15년 후에 저는 사실 지금 제 스스로는 보면서 막 메타버스다 뭐 여러 가지 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가 정말 온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사실 과연 메타버스가 올지 뭐 VR 뭐 AR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봐야 되고 2차 전지만 해도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전해질, 응급제, 맞아요. 뭐 약간 그런 것도 해서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뭘 어떻게 지금의 해야 황인성 될지. 아나운서는 15년 전에 황인성 아나운서에게 뭐 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애플 사라고 그렇죠. 했죠. 애플, 뭐 테슬라, 그죠? 비트코인. 그죠. 네.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도에 출시됐거든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 딱 두 가지 기업을 15년 전에 권도영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애플을 사라. 그다음에 공짜로 문자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주고받겠다는 인물이 나타나면 반드시 사라. 아마 은행까지 갖게 될 것이다. 그 기업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예. 그렇죠. 아쉽죠? 지금 뭐 카카오가 또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참 산업을 본다는 거, 미래를 본다는 거, 예측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주식 시장이 보통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9시 정도에 딱 보고 뭐 MTS라든지 핸드폰에 있는 주식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보면서 뭐 우리 작가님처럼 밝게 미소를 짓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좀 뭔가 우울에 빠지는 분도 있는데
이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도 움직이지만 시장 전반의 뭐 심리도 좀 반영이 되는 거죠.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되거나 투자 심리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랬다고 갑자기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다가 라떼를 먹고 뭐 사이즈를 늘린다 이러면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현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랬다고 해서 너 파란불이 들어와서 내가 완전히 막 우울증에 걸리고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오히려 가치 평가가 절하된 이런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또 그런 시장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빨간불 파란불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란불 빨간불로 인해서 제가 막 잘 투자해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하루 종일 MTS만 바라보고 있다가 퇴직한 다음에 팔자 박힌 분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정말 팔자 박힌 분은 아까 그런 분들이에요. 15년 전에 사과를 사라. 15년 전에 공짜로 앱을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업에 사라. 이런 걸 공부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장기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공부도 하고 예측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코너가 돈을 잡아라 아니겠습니까? 네. 잘 잡고 있다가 또 어떻게 또 내가 투자할 수 있을 때 잘 투자하는 그런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 대표님께서 그럼 이제 방송 출연하실 때 약간 뭐 그런 그 인사이트라든지 있을 때 살짝 힌트 이렇게 주시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를 힌트를 한번 드렸고,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어그리컬처 이쪽으로 좀 발음이 너무 안 좋았나요? 아니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식 백투더 베이직인 만큼 이 주식 투자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법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제 가치 투자, 그다음에 모멘텀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치 투자 사실 뭐 주식 투자를 시작하거나 공부하거나 신문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귀에 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정확하게? 이게 이제 가치에 믿음을 둔 주식 현물 투자 전략을 일컫는 말인데요.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가치보다 싼 가격에 매수해서 적정한 가격에 파는 것을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가치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는 기업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바로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분석이란 투자 대상의 내재 가치를 투자자의 정해진 계산 방식으로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매매 방식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그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있어요. 양을 정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성적인 분석은 CEO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치로 계산하기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정성적인 분석으로 볼 수가 있겠다. 제가 쉬운 예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항공주가 많이 빠졌어요. 항공 특히 기술주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어느 항공 기술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의 가치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민간 항공사의 기술을 대주는 건 50%, 그다음에 방위 산업으로 50%예요. 근데 주가가 심하게 막 80%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방위 산업은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아무래도 50% 미만으로 빠지는 건 이거는 가치에 맞지 않다, 시장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했던 분들은 어떻게 지금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가지고 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바쁘니까 기업 분석 같은 게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바쁘지만 또 우리 작가님 잠깐 우리 메이크업 하면서 이야기 나눴거든요. 가치 투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많은 전문가들이 가치 분석을 해놓은 것들을 종합해서 본인이 투자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다 재무제표를 보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산업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변화를 내가 직시할 수 없다면 전문가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내가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오늘 좋은 자료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작가님을 한번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김도영 대표님과 함께요. 제가 좋아해요. 모멘텀 투자는 뭐예요? 모멘텀 투자는 모멘텀이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오를 주식은 오르고 떨어질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기준 하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나 뉴스, 테마, 종목 정보나 투자 심리, 수급, 가치 판단, 기술적 분석 등의 요소를 재료로 해서 투자자의 직감이나 영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네. 우리 투자자들이 그러잖아요. 아, 너무 많이 올랐어, 올라도.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그만 뒀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고요. 네. 또 떨어질 때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르면 오른 대로의 이 분명히 기업에 무언가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오르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시장 분위기나 뉴스, 테마, 종목, 정목, 그다음에 차트 같은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오를 수 있는 것들을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주식도 처음에 한 100만 원 할 때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오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사야 된다라고 하던 모멘텀 투자자들은 지금 잘 됐죠. 이렇게 해서 모멘텀 투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들이 좀 분석해 놓은 것들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멘텀 투자는 시장 상황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투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많이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초보, 주린이들은 가급적이면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는 맞지 않다. 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 구성을 잘해야 된다는 말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건 뭔가요? 이건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섹터별로, 뭐 산업별로 여러 가지 나라별로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올랐다면 오른 부분의 일부를 또 처분해가지고 낮은 부분을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투자를 우리가 포트폴리오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참 많은데 참 이 권도형의 돈을 잡아라 많이 이제 앞으로 더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고 이 시간을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방식이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 한 명의 말만 듣고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10년 전에 일본처럼 한국 부동산이 전멸할 거라는 얘기를 했던 전문가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너무 믿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은 또. 근데 이게 보니까 시장은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의 전문가 말만 듣고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을 공부하고 미래를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에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